KDBS 주일시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이재혁, 송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날씨가 부쩍 더워진 요즘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진 기숙사 축제 다들 재밌게 즐기셨나요? 저는 오늘 낮에 잠깐 다녀왔는데 따뜻해진 날씨만큼 하고 여러분의 열기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재혁 기자님은 축제 잘 즐기셨나요? 아쉽게도 저는 할 일도 많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아 즐기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남은 시간 재미있게 즐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축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간 주일 시사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번 방송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2회차밖에 남지 않은 만큼 기자 두 분의 목소리를 덜 들려드리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시사는 2DJ로 진행됩니다. 남은 두 회차는 지금까지 주일 시사와 조금 다른 느낌일 테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혁 기자님, 오늘은 어떤 국내외 소식을 전달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만 이번 주는 전달드리고 싶은 국내 이슈들이 많아 국외 소식 없이 국내 소식으로만 진행되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전해드릴 주제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SPC 사망 사고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무리를 빚었던 SPC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3시경 경기 시흥시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 A씨가 작업 도중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상반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조된 빵을 식히기 위해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SPC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0월 SPC의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를 섞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의 다음 날에도 기계를 흰 천으로 가려둔 채 공장을 가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저도 불매운동에 참여했어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살 때 굳이 논란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은 고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후에도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22년 10월 새벽 샤니 성남 공장에서는 40대 남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8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은 공장에서 빵 반죽 기계에 끼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만큼 SPC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빵류 제조업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인 만큼 영향력에 대한 책임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 아시죠? 물론이죠.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화두에 오른 만큼 많은 분들이 예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주일시사 6화에서 정은 기자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런 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전달하고 그 외 여러 브랜드 또는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경 악성 코드로 인해 SK텔레콤 고객들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는 모두 25종입니다. 이 중 유심 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즉 ISMI 등 모두 4종으로 조사단은 이용자의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인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유심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를 무상으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후속적인 조치였긴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며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2025년 5월 19일경 고객의 유심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서버도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로 번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이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공개된 IMEI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IMEI는 휴대폰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출이 사실이라면 휴대폰 복제와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최악의 경우 IMEI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부정가입 접속 방지 시스템 FDS 등 복제폰 활성화를 막을 장치가 되어 있어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단말과 숫자를 인증하는 인증키 값을 제조사가 갖고 있어서 IMEI 숫자가 복제됐다 해도 복제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니 복제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으니 SK텔레콤을 이용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저희 주일시사 6화를 참고해 근시일 내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이다 싶네요. 최근 많은 기업 또는 브랜드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더 있나요? 제가 최근에 알바몬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력서가 유출됐다고 한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알바몬 역시도 약 22,743건의 이력서가 유출되었고, 앱 내에서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학우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윤아 기자님, 혹시 테무 앱 사용해 보셨나요? 네,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뒤에 나올 재혁 기자님의 말이 걱정됩니다. 혹시 테무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까요? 유출되었다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데요. 테무가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한국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과징금이 약 13억가량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윤아 기자님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윤아 미키2가 생긴다니, 재혁 기자님은 테무 이용 안 해보셨나요? 저는 테무는 이용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아디다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건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디다스 개고객센터를 이용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개별 연락을 취했던 상태라고 합니다. 제 개인정보는 이제 돈을 주면서 팔아야 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전 SK텔레콤 이용 중이라 정말 다른 제목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정보는 이미 전 세계 여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왕 여행하는 거 저 대신 많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하고 싶네요. 아니죠. 또 다른 윤아가 생긴다면 데려와서 과제나 시켜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일시사 두 사건 모두 무겁고 심각한 주제였지만 살짝은 가볍게 전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네, 평소 진중한 분위기와 달라서 어색했는데요. 그렇지만 혼자 진행하던 주일 시사와 달리 옆에 다른 기자님이 계시니까 덜 외롭고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든든했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하는 2DJ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렸는데
윤아 기자님과 함께라 덜 긴장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훈훈한 이 분위기 그대로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SPC 사망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시사는 정은 기자님과 윤아 기자님의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송윤아, 이재혁, 기술의 제작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